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썰 고민 사연입니다. 닉네임 투수황생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투수황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엔 최근에 제 방송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고민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고1 때부터 자주 말씀하시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어부들은 정어리를 잡아서 한국까지 옮겨가는 과정에서 정어리를 보관하는 물탱크 안에 정어리의 천적인 바다메기를 같이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정어리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껴 몸부림치게 되고 오히려 항구에 도착하면 생동감 있는 신성한 생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볼 때는 고생도 하고 궁핍해야 깨어있는 정신으로 하늘에 최고의 집중을 할 수 있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살이 찐다는 것은 나태함의 표시이고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래서 저는 잘 먹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체형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옷을 잘 입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평소에 골목에서 딴 생각을 하다가 도로 중앙에 가깝게 터벅터벅 걷다 보면 뒤에서 오던 차들이 심하게 몇 번이나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도 화가 치밀어 운전하는 아저씨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한 번만 살짝 누르시면 비켜드릴 텐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쌍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네가 전세 냈냐? 보니까 돈 열심히 벌어야 할 것 같은데 가서 알바나 열심히 해라. 그리고 그 벤츠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아저씨 저 포함하여 다 이상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님이 그 살이 좀 안 찌는. 근데 그때 수강생님 그때 키랑 몸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했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남자가 키가 한 177에 몸무게 54kg예요. 56kg라고 했습니까? 아무튼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라도 상당히 마른 거 아닙니까? 좀 심하게 마른 거 아니에요? 건강에 좀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마른 거 아니에요? 거의 약간 그런 건데 슈퍼 모델급인데 약간 제가 전에 얘기했죠. 여자 연예인으로 치면 그 한혜지 씨 같은 177에 54kg라고요? 너무 심하게 마른 거예요. 이거는 있잖아요. 그냥 호리호리한 게 아니라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불쌍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좀 불쌍하다고 여길 정도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아, 얘 진짜 뼈밖에 없구나. 아, 정말 뼈밖에 없네. 옆에서 툭 치면 부러지겠다. 약간 이런 느낌. 특히 남자들 세계에서 수강생님도 아시겠지만 남자들 세계에서 많으면 굉장히 무시하고 좀 공격도 많이 당합니다. 수강생도 여기에 대한 서름을 많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남자들 세계에서 많은 무시도 많이 나고 괴롭힘도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시는 분도 아시잖아요. 여자들도 굉장히 무시해요. 여자분들 자기보다 많은 사람 졸라 싫어하거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저도 많은 체격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말라가지고 마른 게 너무 싫었어요. 마른 게. 지금은 좀 살이 쪘어요. 좀 너무 많이 쪘는데 그때에 비하면 오히려 그때 말랐을 때로 돌아갈래라고 얘기하면 저는 절대 싫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도 말라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시도 많이 받고 특히 여자들한테도 무시도 많이 당했어. 저는 한 키 173에 몸무게가 지금 좀 더 나가요. 한 15, 6kg 나가는데 그때는 한 50kg 나갔죠. 저도 한 50kg 나가듯 시했어요. 고등학교 때 50에서 52. 그 여자 연예인들 그 왜 프로필 몸무게죠 거의.
이게 딱 보면 남자들도 약간 무시하는데 여자들도 뭔가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고등학교 남녀공학 나왔거든요. 이제 중학교 때도 이제 남학교 나왔는데 남학교 때는 그냥 마르고 왜소하면 공격의 대상이 돼요. 뭐 수강생이 공부를 잘해서 잘 모르겠지만 공부 못하는데 마르고 삐쩍꼬락딱 하면 장난 많이 치고 옆에 툭툭 건드린다거나 이유 없이 때리고 막 그래요. 이유 없이 때리고 막 괴롭히고. 근데도 있잖아요. 참 뭐라 얘기 못하는 게 거기서 반항하면 더 맞을까봐 얘기도 못하잖아. 남자들 아실 거예요. 거기서 막 싫다고 하면 더 한 대 맞을 거, 세 대 맞을까 봐 두려워서 얘기 못하잖아. 맞죠? 네가 못 찾겠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두렵단 말이에요. 얘들도 그리고 마르면 무시해. 남자가 이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나보다 더 나보다 종아리 더 가는 주제. 이래 무시한다니까. 뭐 수강생님도 아시겠지. 수강생님 뭐 남녀과가 나오셨는지 남학교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남녀과 가면 얘들도 무시하는 게 너무 나보다 더 남자가 없으면 여자보다 나이가 더 가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당사자가 듣기엔 굉장히 상처거든요. 그게 스트레스고. 아마 오랫동안 수강생님은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살면서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 몸무게, 이 체형을 계속 유지해 왔다는 거잖아. 맞죠? 근데 나는 오히려 있잖아요. 수강생님이 지금 이렇게 마음가짐이나, 이런 마음가짐이나, 어떤 그런, 어, 자존감 하락, 뭐 우울증이나 어떤 좀 삶의 어떤 그런 고민들의 원초적인 원인은 사실 지금 본인의 몸 상태예요. 본인의 삶을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짓누르는데 가장 1등 공신이라는 게 본인의 체형입니다. 확실히 남자는 그게 있어요. 제가 왜 살찌고 싶었을까요? 물론 살찌면 살쪄가지고 좀 오래 걷지도 못하고 음, 좀 예전처럼 체력이 팔팔하지 않습니다. 그 나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그게 좋은 게 뭐냐면 확실하게 같은 남자끼리 봐도 좀 등치가 있고 하면 덜 무시받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왜냐하면 남자는 살찌면 어깨가 벌어지잖아, 맞죠? 어깨가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옷 같은 거 입어도 좀 등치가 있고 하다 보니까 특별한 거 아니면 뭐 내가 좀 왜소하다고 사람들한테 무시받는다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방돼요.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 아셔야 되는 게 님은 이게 이 상태를 유지하면 계속 그러니까 이 몸 상태 때문에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아요. 잃은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님이 몸이 지금 멸치 상태잖아. 그러면 체력도 별로 안 좋을걸요? 공부를 체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체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책상에 오래 앉아 님이 만약에 배고프잖아. 님이 멸치잖아. 그러면 연필 드는 힘도 없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힘도 없어.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오래 앉아 있습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삼시세끼를 다 안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젊을 때 안 챙겨 먹으면 나이 먹을 때 고생합니다. 몸 어디 한가운데 몸에 어떤 장기나 어디 한가운데 안 좋아져요. 지금은 나이가 젊어서 어려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가장 팔팔한 시기니까. 근데 이거를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죠. 어릴 때 잘 먹어야 된다고.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어릴 때 잘 먹어야 나이 먹었어도 어떤 뭐 주변 장기나 병이 안 생겨요. 보통 나이 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어렸을 때 좀 잘 못 먹었다거나 잘 못 먹었다거나 좀 영양성분 같은 거 못 드신 분들이 나이 먹어서 고생합니다. 진짜로. 정말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식사 습관에 이게 길들여져 있어요.
이게 지금 니 아무것도 안 먹고 거의 금식이잖아, 금식.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고기나 기름진 거 먹잖아요. 다른 사람들 고기나 기름진 거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미 장이 고기나 기름진 것에 길들여져 있잖아. 적당히 먹으면서 된다면. 근데 저런 분들은 갑자기 고기 먹잖아요. 무조건 탈나요. 갑자기 삼겹살을 먹으면 탈나, 무조건. 장이 못 받쳐주기 때문에. 갑자기 회 먹는다? 탈납니다. 무조건 탈납니다. 이 장인, 우리 어떤 장기나 몸의 기관들도 어느 정도 이 음식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와 흡수 습관이 돼 있어야 돼. 그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뭐 먹는다고 몸 좋아져요? 장어 먹는다고 좋아질까 과연? 저런 사람이 갑자기 한 번도 안 먹었는데 맨날 물 먹던 사람, 삼다수만 먹고 버티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기름진 거 먹으면 설사 토한다고요?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네 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기름진 거 먹으면 아무 탈 안 나요. 저 오늘 목살 먹었는데 아무 탈 안 납니다. 삼겹살, 목살 먹었지만 아무 티 안 나고 어제 치킨 먹었지만 아무 이상 없어요. 이게 정상 아니야, 근데? 내가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 이상 기름진 거 얼마나 많이 먹는데, 뭐, 계란 후라이는 기본이잖아. 계란 후라이, 뭐, 돈가스 먹고. 라면도 기름진 거죠, 맞죠? 라면도 위탕밀이니까 기름진 거잖아. 우리가 보면, 기름진 음식들 정말 많이 먹어. 근데 먹어도 그렇게 탈이 안 나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장이 기대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막 심하게 먹지 않은 이상은 탈이 안 나요. 거의 라면 먹는 습관이 됐다고요? 라면 먹지 마세요, 수강생님. 라면 먹지 마. 수강생님, 님 중요한 게 있어요. 님 지금 공부하고 성적 올리고 하는 것보다 체형을 만들어야 돼, 체형을. 아, 저 김태미 이 사람 좀 벙어리 좀 먹일게요. 아까부터 헛소리 하네. 저 장강 이 사람 헛소리 몇 번 더 하면 그냥 보내세요, 그냥. 아까부터 계속 헛소리 하네요. 특히 빈속에 라면 먹으면 안 좋아요. 빈속에 라면 먹으면 안 좋아. 특히 많은 사람이 라면 먹으면 안 좋아요. 차라리 라면 말고 차라리 있잖아요. 저는 고기 먹으라 얘기했어요, 고기. 라면 말고 고기 먹고 좀 육류 같은 거 좀 많이 먹고 차라리 그래야 돼, 밥 먹고. 아니 왜 돈도 있는 사람이 라면을 먹냐 말이야. 돈도 많은 사람이 돈 없어가지고 라면 먹으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겠지만 솔직히 라면 안 사 먹어도 되잖아. 라면을 왜 먹는 거야? 우리가 라면 먹는 이유는 돈 없으니까 라면 먹는 거죠. 쉽게 아끼려고. 근데 님은 다르잖아요. 굳이 돈 아껴가면서 라면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좀 심각한 문제야. 이게 내 얘기해보니까 심각한 문제. 수강생이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이미 건강한 몸이 아니야. 본인은 건강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이 상태로 계속 2년, 3년 지속되면 안 좋아져요. 어?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 님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운동해야 돼, 살기 위해서. 살이 찌워가지고, 뭐 근육을 만드든지 아니면 기본 살을 뭐 지방을 만드든지 해가지고, 몸을 좀 키우셔야 돼. 지방이 아예 없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맞죠? 사람이 지방도 있어야 돼. 뭐 근손실 하면 사람들이 뭐 체지방 없고, 그거는 뭐 운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보통 사람은 지방이 있어야 돼요. 님은 30살 안 올 것 같습니까? 님은 30살 안 올 것 같아요? 40대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또래들보다 급속도로 늙어서 기력도 없고 잠깐 움직였는데 픽 쓰러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아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플 것이 생긴다는 거죠. 최성만님 어서 반갑습니다. 봐봐, 님은 수강생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자꾸 아버지만 믿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또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아버지만 믿다고, 그래 또 따르고 하잖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어떤 교육관이나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해놓고서 또 아버지만 믿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철저한 아버지의 어떤 광합적인 권위적인 어떤 교육에 눌려 있다 보니까 반항을 못 하는 거야, 이게. 님이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지금 54kg잖아. 한 70한 3kg까지 근육 좀 만들어요.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 때리죠. 손으로 막아. 아버지 저한테 그럴 자격 없습니다. 저 이제 알 거 다 합니다. 자꾸 아버지 그림 밑에 저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알 거 다 합니다. 그리고 저 맞은 짓 안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만약에 딱 잡았는데 얘가 근육이 있어요. 힘에서 밀려요. 그러면 아버지도 함부로 못 한단 말이야. 아,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구나. 얘가 더 이상 내가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지났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딱 그렇게 하잖아. 약간 어떤 느낌이냐. 아버지가 철저하게 길들여지기 좋은 그런 식으로 닙이 몸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길들여지기 쉽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남들한테도 길들여지기 쉽다는 거야. 남들한테도 지배 당하기 좋은 거야. 남들한테도 손가락질 당하기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리고 지금껏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저 사연자분이 그동안 나한테 힘들다, 좀 바꾸고 싶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바꾸려면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좀 버리셔야 돼. 그냥 지고 가려면 못 바꿔요. 지고 가려고 하면 못 바꿔요. 버리셔야 돼.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님도 그동안 이제 이 어떤 많은 체격, 약간 멸치 같다, 젓가락 같아, 짝대기 같아 이런 얘기 안 듣고 싶잖아요. 님 있잖아요. 아버지 그늘 밑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응? 아버지 그늘 밑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정말로. 아버지의 인생 셋이 살아주는 것다. 내가 얘기했잖아. 님 인생 님이 사는 거라고. 그 대신에 님 인생 살려면 무시 안 받아야 되잖아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잖아.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강해져야 돼. 그 강해진다는 게 뭐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강해지는 거지만 외관상으로 강해져야 돼. 외관상으로 적어도 내가 완전히 뭐 남들을 제압할 만한 강한 상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남들이 함부로 보지 못한 내가 약해 빠진 존재라고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내가 몸을 키워야 돼. 왜 보면 헬스 트레이너도 아시죠? 헬스 트레이너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의외로.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어렸을 때 약간 따돌림이나 좀 뭐 학폭이나 어떤 그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보면 나이 먹어서 회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지금 헬스 유튜버 분들 중에 많아. 그분들 원래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운동하고 담을 쌓았고 체육 시간 때문에 도망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분들이 왜 운동을 했을까요? 이렇게 살다가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 누구한테도 내가 관심 받지 못하겠구나. 자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고 당하고 살겠구나. 그래서 살고 봐야겠다. 내가 강해지고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그 지겹의 몸을 갖춘 거예요. 오기 하나로. 물론 수강생님이 그렇게 뭐 헬창 돼가지고 막 근육 엄청 키우고 뭐 3대 뭐 600까지 키우고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야. 그래도 적어도 보통의 체격은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 177이라고 하면 70kg 초반대 몸무게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있잖아요. 님이 지금 54kg일 때하고 한 70한 이상 kg일 때하고 다르다니까. 수강생님이 이성적으로 어필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여자들은요, 자기보다 많은 사람 다 싫어합니다. 자기보다 많은 사람 싫어해요. 내가 느껴본 건 확실한 게. 어. 멸치 같은 사람 좋아하냐, 아니면 덩치 있는 사람 좋아하냐? 그럼 덩치 있는 사람이 낫다고 해, 차라리. 이미 아버지 그늘 밑에 벗어나려면 일단 입이 강해져야 돼요. 외적으로 강해져야 돼. 내적으로 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으로 강해야 돼. 아버지가 뭐 나한테 어떤 함부로 폭력을 쓴다 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제압이 가능할 만한 그런 수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님은 지금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님은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잖아. 내가 대학교만 가면, 내가 좋은 대학교만 가면 모든 게 다 보상될 거야.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 다 보상당할 거랬는데 보상 안 됐잖아요, 지금. 보상 안 됐지 않습니까? 대학교 가가지고 학교 좀 보여드리고 대학 생활하면 달라지겠지. 뭐 달라지기 뭐가 있어요? 더 안 좋아졌는데. 냉정하게 말 대학 생활 적응 못하고 아버지의 간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난 약해 빠진 존재이고 뭘 해야 오는 건지 정확하게 답을 못 잡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님이 강해져야 됩니다. 수강생이 강해져야 돼. 자,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이거 보면 딱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자, 이거 보면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자, 이거 읽어볼게요. 평소에 골목에서 딴 생각을 하다가 도로 중앙에 가깝게 터벅터벅 걷다 보면 뒤에서 오던 차들이 시박이 몇 번이나 신경질적으로 경적 울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 잘 안 생기지 않습니까? 경적을 울리는 일. 안 생기지 않나요? 아니, 얼마나 생각 없이 걷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보통은 차 쪽에 그러니까 차가 인도할 수 있도록 바짝 코너에 붙어서 걷는다거나 아니면 인도에 걷는다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경력 울릴 일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이상은. 도대체 어떻게 걷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약간 땅 보고 걷는 것 같아요. 정면을 응시하고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이 글을 읽으면 딱 느낀 게 뭐냐면 수강생님은 사람을 이렇게 정면으로 바로 이렇게 딱 쳐다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 땅 보면서 처벅처벅 걷는 것 같아요. 땅 보고 걸으면 앞에 옆에 차가 안 보여요. 그리고 걸으면서 약간 잡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걸으면서 약간 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허리를 빳빳이 세우고 허리를 빳빳이 세우고 걷는 게 아니라 약간 숙이면서 땅 보고 걷다 보니까 옆에 뭐가 오는지 몰라요. 그 생각이 빠져 있다 보니까 차가 옆에 붙는 거 한참 뒤에 아는 거죠. 그리고 경적을 안 울리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안 피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 차가 오면 알아서 피합니다. 잡생각을 많이 한다고. 잡생각을 할 수 있어. 잡생각은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잡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가 몇 번이나 경적 울릴 때까지 그렇게까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누가 봐도 약해 빠진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차가 붙어도 잡생각해도 옆에 어차피 차 오는 거라 그러면 바로 반사적으로 피한단 말이야. 골목 같은 데 차 오네? 그러면 조미를 차 오는 거 보이네? 그럼 바로 옆에 피한단 말이에요. 알아서. 근데 님은 아니잖아요. 봐봐요. 차가 뒤에 와도 알아서 안 피해주니까, 자꾸 경적 울리잖아요. 그리고 경적을 뭐, 살짝 누른다? 살짝 누르면 피할 것 같아요? 살짝 누르면 안 피하니까 세게 눌렀겠지. 물론 님도 억울하겠지만, 살짝 누르면 안 먹히니까 세게 피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왜,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살짝 누르는 사람 없어요. 세게 눌러요. 세게 눌러도 그냥 지나치고 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웬만하면 저는 하기 안 해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 성격 급하고 웬만하면 경제 심하게 누르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앞을 막았으니까 저분들 좀 기분 나쁘겠다. 저분들 차 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잡생각하면서 길막 했잖아요. 길막 했으니까 당연히 뭐 경제 쓰레기 눌렀어요. 뭐 그런 값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님처럼 이렇게 요런 거 하나에 깊이 상처를 입지 않아요. 이런 거에 상처 입으면 그만큼 내 어떤 자존감, 멘탈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뭐 이런 또라이도 있긴 해요. 인성 또라이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돈 열심히 벌어야 할 것 같아. 알바를 열심히 해라. 그럼 이 사람은 벤츠 자기 차가 아닌 거야.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번 돈으로 산 벤츠가 아니라 뭐 누구 손님 차거나 리스거나 카푸어거나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도 빚쟁이겠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벤츠 사람 모르는 사람들 중에 돈에 여유가 있어가 벤츠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빚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 원래 세상에 또라이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무시하고 사는 거야. 일일이 신경 쓰고 저 사람들 감정적으로 다 받을 거 다 받고 사면 못 살아남아요. 저도 오그로 같은 거 매번 와가지고 욕짓거리 하잖아요. 그 일일이 다 받아주고 하면 못해요, 방송. 매일 오는데. 자, 그리고 여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요거 좀 길게 갈게요, 수강생님. 길게 가겠습니다. 길게 가는데, 뭐,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지불하시던가. 예, 길게 갈게요. 자, 아버지가 고1 때부터 자주 말씀하시는 제가 싫어하는 이야기. 자, 아버지가 뭐, 저 항구 얘기 하잖아요. 젊을 때는 고생도 하고 궁핍해야 깨어있는 정신을 하는 일에 최고에 집중할 수 있다고 늘 말씀한다고요. 이거는 아버지 때 얘기예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본인 유년기 때 살아왔던 환경하고 지금 수강생님의 환경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반박해볼까요? 요 아까 얘기했던 거, 아버지가 얘기했던 거. 자, 어부들은 정어리를 잡아서 항구까지 옮겨가는 과정에서 정어리를 보관하는 물탱크 안에 정어리 천정에 바다배기를 같이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정어리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껴 몸부림치게 되고 오히려 항구에 도착하면 생동감 있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고생도 하고 궁핍해야 깨어있는 정신으로 하늘에 최고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 아버지가 생각해.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때는 고생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아버지 때는 궁핍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았던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현재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아마 그 청년이었을 때 유년기 시절을 보냈을 때 한 80년대나 90년대 그 시절에는 무조건 스파르타 못하면 쳐맞고 때리고 어, 강제로 막 시키게 하고 무조건 되게끔 하라 그런 교육을 하던 그 시기예요. 안 되면 무조건 좁혀가지고 막 몽둥이 들어가가지고 때려서라도 막 시키게끔 하는 약간 그 무대뽀식이죠. 그런 식의 교육을 들었던 환경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궁핍하게 헝그리 정신하고 고생하고 뭔가 무조건적인 어떤 하면 된다 이런 식의 마인드가 그분들한테 먹혔던 거야. 근데 현재는 그게 안 먹혀요. 무조건 하면 망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망하고 무조건 노력하면 아무거나 노력하면 시간만 쓰고 돈만 날려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고생이란 거 제가 얘기했지만 요즘은 고생을 안 하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생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고생이라는 걸 가급적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상처라는 거 그리고 힘든 걸 피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생을 안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고생을 해봤지만 고생해서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차라리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더 많거든 사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헝그리 정신 요즘에는 안 먹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살아온 그런 어떤 그런 배경이나 그런 마인드를 현대 사회에서 접목을 하면 거의 안 따를 겁니다. 이걸 만약에 아버지께서 어디 대학교 강단에 가가지고 학생들 보는 앞에서 얘기하면 욕 엄청 먹을 거예요. 학생들 가가지고 저 사람 누구냐 하면서 욕 엄청 먹을 거야. 박수 아무도 안 칠 거예요. 고등학교 때 같은 데 가가지고 어디 뭐 강연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교한다. 박수 아무도 안 치고 나가라 할 거야 아마. 안 먹힌다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한테는 안 먹힌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안 먹혀요 이거는. 제가 왜 고생을 덜 하라고 하면 고생을 덜 해야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보다 긍정적이고 시간을 나한테 더 쓸 수 있어요. 고생을 하면 몸만 상해. 몸만 상하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게 돼요. 그리고 고생한다고 나아지지 아니에요. 고생하면 오히려 내가 고생하는 그 시간 동안 새로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뭔가 내가 어떤 뭐 공부를 한다거나 또 다른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요. 택배 사가차 고생한다고 2년 하잖아. 그럼 난 그 대학교 다니는 시간 2년 버리는 거야. 취업할 수 있는 시간 2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강생님도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도 다른 사람한테처럼 저한테 그렇게 대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님이 강해지고 아버지한테 어느 정도 해야 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 폭력을 한다? 막아서야 돼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님이 체력을 기르고 강해져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함부로 다룬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억압하거나 권력적으로 제압이 가능하지 않는 강인한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한테 각인시켜야 돼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수강생님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강해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랑 싸워서 뭐 주먹 따지면 이기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나 그런 약간 쌍팔레도 교육 방식이나 아버지가 하는 강압적인 어떤 그런 말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내한테 안 먹힌다는 것을 아버지한테 자꾸 인식시켜줘야 돼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 이기는 부모 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것을 아버지한테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음. 솔직히 수강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수동적인 삶을 살아왔잖아요. 아버지가 주는 돈 받고 아버지 학원 가라고 해서 가고 아버지 공부하라고 해서 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게 왠지 아세요? 이거 설명해 줄까? 왜 저한테만 그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선하고 통콩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선할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라는 것은 평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대표나 어떤 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평판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평판 한번 잘못 해버리면 그동안 쌓아왔던 거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떤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선하다기보다는 선한 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자식한테 하는 걸 외부에 드러나, 자식한테 하는 교육 자체는 이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수강 선생님이 어디 언론에 가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가정사는 그 가족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지 않잖아, 밖으로. 얘기 발설을 안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아버지란 직업 자체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사업 같은 거 하더라도 날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오도 따올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이미지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지라는 게. 이미지를 잘 가져야
나한테 뭐 좋은 조건의 어떤 사업도 들어오고 인맥도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엄청나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쁜 이미지는 안 가지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방송을 조금이라도 더 커나갈 수 있고 새로운 사람도 유입시킬 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세상은 강해져야 돼, 강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수강생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 성적보다도 내가 외적 내적으로 어떤 그런 좀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님은 정말 뜯어 고쳐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보면 잘 오셨는 게 님 앞으로 사연을 굉장히 많이 보내야 돼. 저희 어떤 종신고용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님도 그런 각오로 들어오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친구보다 더 심각합니다, 님이. 훨씬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강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약간 사지로 내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 일단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 나를 무시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첫인상 봤을 때 아예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다. 그런 이미지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님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나 원래 살 안 찌는 체질이야. 그럼 살 찌게끔 만들어야 돼요. 걷는 것도 교정해야 됩니다. 자세 교정해야 되고 땅 보고 걷지 마세요. 땅 보고 걷지 마시고 허리 피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고개 들고. 그리고 웬만한 건 할만하고 뭐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고 무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훈련 같은 것도. 살다 보면 그뭐 이게 좀 상식이 어긋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휘말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약해서 그래. 내면이 약해서. 이미 여기서 한 몸무게 한 15kg만 찌어보세요. 몸무게 한 15kg만 찌어가지고 운동도 하고 옷도 좀 해봐요. 그럼 옷태가 살아난다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 사실 성적보다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님 대학교 성적보다도 이게 더 중요해. 아니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가끔 오늘 자도 내일 눈 안 떠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 왜 합니까? 나이 23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 생각 왜 해? 좋은 환경에 자란 사람 왜 합니까? 오야봉님 어서세요?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내일 눈 떠도 상관없다? 정말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없습니까? 님한테는 그 본인의 생명 따위가 그렇게 가치 없는 거예요? 봐봐 이 마인드 자체가 님 문제라니까요. 코나빼님 어서 반갑습니다. 23살이면 뭘 해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돌도 씹어먹는 나이라고. 가장 꽃다운 나이고 가장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뭐 내일 눈 떠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강생님이 제대로 된 어떤 고생도 안 해봤잖아요, 사실. 사회 어떤 전면전에 전면으로 맞아본 것도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어떤 본선도 치르기 전에 내일 눈 안 떠도 상관없다. 내 인생 끝나도 상관없다. 그게 뭡니까? 즐거움이 왜 없어요? 즐거움이 왜 없는지 아세요?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즐거운 게 없는 거야.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선택하거나 내 주관대로, 내 마인드대로 내 인생을 설계한다거나 내 인생 안에서 어떤 성취감이나 어떤 만족감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님은 항상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누가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만족보다는 누군가의 만족을 대신해주기 위해서. 지금 대학교를 간 것도 내가 만족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아버지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대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평생. 30, 40, 50, 60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다 인생이 잘못되면 부모님이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뭘 책임져 줘요?
만약 그렇게 살다 잘못되면 부모님 핑계 될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송두리째 떨어져 나갔습니다. 부모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즐거운 게 외웠겠어요? 즐거운 게 외웠어요. 지금 메로나 시국이라 즐거운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즐거운 거 많아요. 즐거운 거 많은데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제대로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 많아요. 즐거운 거 많아. 항상 시키는 것만 하니까 즐거운 거 모르는 거 사는 거예요. 항상 시키는 것만 하고 사니까. 밥 먹으라고 해서 먹고, 학원 가라고 해서 가고, 대학교 가라고 해서 가고, 그렇게만 사니까. 대학교를 가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부자 되지 못하고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소소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인이면 그 정도는 할 만한 자격이 주어져요. 주어진다니까? 나의 어떤 한정된 어떤 환경과 제한된 어떤 시간 안에서 내 하고 싶은 거를 소소하게 느끼면서 살아갈 만한 그런 개인적인 권리는 주어집니다. 그런 걸 누리며 살아야죠. 그래야 이 힘든 대한민국 세상을 그나마 좀 즐겁게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마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대한민국에서? 소강생님, 즐거운 게 없는 게 아니라 즐거운 거 찾아보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한 게 한 번도 없는 거지, 살면서. 그냥 아버지의 기대,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아버지가 추구한 대로만 살다 보니까 꼭두각시 마요네트 팔다리 묶여가지고 그 왜 서커스에 보면 왜 팔다리 묶여가지고 위에서 조종하는 사람들 움직이는 거 있죠? 그 인형극. 마요네트처럼 살아온 거 24년 동안 이제 그렇게 살기 싫잖아, 맞죠? 난 더 이상 마리오네트가 아니다. 아버지한테 당당히 얘기하라니까. 그럼 강해져야 돼. 아버지 맘대로 내 팔다리 머리 조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성인이고 내 인생을 내 주체대로 살아야 될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원래 반항도 해야 돼. 반항이라는 것도.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잖아요, 맞죠? 더 이상 이제 마리오네트가 되기 싫잖아요. 더 이상 끌려다닌다거나 더 이상 아버지를 위해 살고 싶지 않을 아버지에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게 맞는데 내게 아닌 거예요. 소유권이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내가 뭔가 내 인생을 선택한다거나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데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라도 그걸 깨닫고 살아라는 거지. 깨닫고. 왜냐, 이렇게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잃고 많은 것들을 피해보고 많은 것들을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본인이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앞전의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내년도, 내후년도,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30이 넘어도 40대가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수강생님, 올해 목표를 정합시다. 2021년 목표를 정해요. 강해지자. 강한 수강생이 되자. 단단해지자. 내적, 외적으로 단단해지고 강해지자. 남들이 함부로 나를 무시한다거나 약해 빠진 존재라고 볼 수 없도록 강해지자. 라면 그만 먹고요. 라면 먹지 마세요. 라면 먹지 말고 밥 먹어요. 밥 먹어. 아니, 밥 사 먹을 돈도 있으면 왜 밥을 안 사 먹는 거야? 그리고 요리를 좀 해요. 수강생이. 밥 해 먹어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라면 먹지 말고요. 밥을 해 먹어요. 그러니까 뭐 진수성찬을 안 차려도 되니까 뭐 밥솥을 사가 쌀 씻는다거나 반찬 같은 거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사 먹는 거 아니면 요즘에 찌개 같은 것도 반조리 식품 있잖아요. 그 냄비에 데워가지고 먹는 거 있죠. 그런 거 해가지고 만들어 먹어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 먹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수강생 생각해보세요. 군대에서는 다 그렇게 했잖아. 군대에서 그렇게 해놓고 왜 밖에 나와서 그렇게 안 하냔 말이에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님이 지금 그동안 이 살아왔던 걸 그대로 답습을 하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바꾸셔야 돼요. 다 바꾸셔야 돼. 사람들은 라면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라면이 가장 가격이 싸고 돈이 없으니까 먹는 거예요. 수강생님 돈이 없고 이거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학생들이 그 뉴스에 나오는 걔네들이라고 다른 입장이잖아. 사 먹을 돈도 있고 사 먹을 기회도 있고 그런데 왜 안 먹냐 말이에요. 왜? 그리고 하나 얘기할게. 님이 왜 고기 기름진 게 왜 안 들어가냐?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운동을. 근육을 안 써서 그래요. 운동하고 하잖아요. 그럼 당장 있잖아요, 여러분. 당장 고기가 먹고 싶어요. 운동해가지고 막 이제 어,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체력적으로 후달리잖아요. 그럼 고기 먹고 싶어요. 삼겹살 먹고 싶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축구나 뭐 어디 뭐 등산 갔다 오고 마라톤 하잖아요. 그럼 고기 먼저 먹고 싶어요, 가장. 고기에 콜라 먹고 싶어요. 탄수화물 먹고 싶어.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졸라 맛있잖아. 진짜 맛있잖아요. 이거 말한 게 없죠, 살면서. 뭐 축구 같은 거, 뭐 동호회 같은 데서 축구나 한 게임 해가지고 체력 방전되잖아. 그러면 당장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고기에 쌈 싸 먹고 싶어. 아버지한테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버지한테 욕먹는 거 이제 그만. 그게 너무 얽매인 것 같아, 아버지. 반항 좀 하시라니까, 반항. 반항을 해야 돼. 아버지 저 욕할 줄 않습니다. 살찌는 게 어떠세요? 이제 좀 내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쪄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게으른 거 아닙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게, 중앙생님. 님 사는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극히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들, 이런 아웃사이더가 없다는 거죠. 님도 이제 좀 보편적인 어떤 그 대한민국의 보편적 20대의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그렇게 지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내년에 바꾸셔야 됩니다. 그냥 바꾸면 좋고 안 바꾸면 말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무조건. 어?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원래 안 먹는 사람도 군대 가면 밥 잘 먹어요. 군대 밥이 맛있어서 잘 먹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 그거 말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잘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군대 밥이 맛있어서 잘 먹는다기보단 솔직히 맛없어요. 솔직히 싸제밥이 더 맛있지. 근데 그때 밥대로 놓치면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쫄딱 굶어야 돼. 그래서 억지라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군대에서 짬밥 만드는 고생도 많이 하고 작업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배가 항상 고파요, 여러분. 짝대기 하나 두 개 때는 맨날 배고파. 뭘 해도. 왜냐면 왜 이렇게 사역질, 왜 이렇게 막 노가다 시키고 작업시키고 맨날 작업시키니까 맨날 배고파요, 맨날. 밤에도 막 맨날 그래서 맨날 근무 끝나고 그 뽀글이 있죠, 뽀글이. 뽀글이 매일 먹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먹고 살 안 쪄. 워낙에 활동량이 많으니까 살 안 쪄요. 뽀글이도 여러분 군대 전역하고 밖에서 먹으면 맛이 없잖아. 군대니까 맛있잖아요, 군대니까. 군대니까 맛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군대라는 게 왜 맛있냐 하면 군대에서 음식이 맛있다기보다는 군대에서는 음식이 제한적이고
먹을 수 있을 만한 여건과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때 안 먹으면 못 먹는 거잖아 이게. 피자나 고기 같은 거 구경 못 하잖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귀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음식도 감사하게 먹는 거예요. 그거 건강 안 좋아요. 배고프면 물 먹지 마시고 밥 먹어요. 삼시세끼 무조건 챙겨 먹어요. 어, 무조건 챙겨 먹어요. 음? 이거 안 바꾸면 님 인생 안 바뀝니다. 수강생 잘 들으세요. 이거 안 바꾸면 님 인생 안 바뀌어요. 다가오는 2021년, 2022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더 이제 핀치에 몰리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라, 저라도 얘기해 주는 건데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돼. 지금이라도. 항상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지켜볼 겁니다. 수강생님. 내년에는 몸무게 70kg, 몸무게 70kg. 사이즈 뭐 90 사이즈에서 사이즈 라지 사이즈 있고 뱃살 나도 좀 괜찮습니다. 살 좀 찌고 그리고 고개 들고 다니고 밥 삼시세끼 먹고 인스턴트 끊고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 하더라도 거기에 쫄지 말고 그리고 고개 당당하게 들고 다니고 할 말은 꼭 하고 그런 해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강생님이 너무 오랫동안 이 기에 눌려가지고 억눌리고 사신 그 세월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본인도 굉장히 좀 그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 그러려면 내년부터 바꾸셔야 돼. 이제 내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자꾸 핑계 대지 말고요.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무조건 낫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보다 더 나아요. 나중에 와서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왜 내가 진작에 이걸 안 한 거지? 바꿀 수 있는 건데 왜 안 한 걸까? 바꿀 수 있었는데 왜 그동안 내가 이걸 계속 핑계대면서 미뤄왔을까?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고, 제가 님이 중간중간마다 해이해졌을 때 제가 중간중간 코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람답게 사는 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할 만하고, 남들한테 당하지 않을 만한 어떤 좀 체격을 갖추고, 그리고 내 하고 싶은 거 살고,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 크게 막 그렇게 심하게 우울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강생님 인생 본인 거야, 본인 거. 본인 거예요. 아버지가 어찌저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은 본인 몫이에요. 님 거입니다, 님 거. 내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다른 사람들 것도 아니 본인 거예요, 수강생님.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즐거운 것들, 하면 괜찮은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세요, 느끼면서. 그걸 찾아가시는 2021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강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도와드릴 거예요. 님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무튼 항상 수강생 얘기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제가 얼마나 이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강압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걸 못하면 살아왔을까. 막 그런 게 보여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자랐다 하더라도 유복 환경에 자랐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내 하고 싶은 거 한 번도 못하고 압박당하고 권위적인 어떤 그런 가정 환경에 자라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는지를 좀 보는 것 같아서 음, 그리고 제 어린 시절 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어린 시절 오버랩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음, 아무튼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가봅시다. 같이 가보고, 그 친구분도 파트너가 있으니까 같이 쭉 가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강생님은 아버지의 마리오네트가 아닙니다. 님 팔, 다리, 머리 님이 스스로 조종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